네, 132회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출풀이 같이 보겠습니다. 네, 컴시행은 전체를 다 볼 건 아니고요. 컴시행 문제 중에서 정보관리 교차가 될 만한 것들만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요. 1교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지만 정보관리 교차가 될 만한 문제는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10, 11, 12, 13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6번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6번은 다 가이드 쪽 얘기이기 때문에 6번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에만 나왔습니다. 이시황 들사님이 출제한 모의고사에 있었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네, 까나리 테스트 무중단 배포에 대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까나리, 롤링 업데이트, 그 다음에 블루그립 이런 것도 있었는데 까나리 환경 구성 이후에 실험적인 서비스를 배포해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A/B 테스트 기법이 나와 있죠. 까나리 배포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제 까나리라는 게 예전에 이제 광부에서 유독가스가 막 이제 광산에서 유독가스 퍼지면 새를 이렇게 보초병처럼 세워놓고 있다가 새가 죽으면 이제 광부들이 막 도망을 가는 이걸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할 때도 같은 방식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가 100명이라면은 95명한테는 안정적인 버전, 그다음 5명한테는 새로운 버전의 코드를 제공해서 먼저 이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5명한테만 장애가 발생하니까 영향도를 최소화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까나리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신규 버전 위험 식별, 버그 발견, 이슈 발생 피해 최소화 이런 것들이 주요 목적이겠죠. 네, 세마포의 P연산, V연산, 정보 관리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P연산은 락킹하는 거, V연산 릴리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유 자원이 있어요. 공유 자원이 있는데 DB랑 마찬가지로 프로세서가 동시에 공유 자원에 접근하려 그러면은 락킹하고 언락킹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공유 자원이 꼬이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게 세마포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모니터랑 세마포가 있는데 운영체제 레벨이냐, 프로그램 레벨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마포를 준비하신 분들은 뭐 바이너리나 아니면 개수형 세마포, 그다음에 뮤텍스 모니터의 차이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대부분 아마 세마포는 준비를 하시고 있는 문제예요. 기본만에서도 지속적으로 다루고 대부분 다 준비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TCP의 포핸드 쉐이킹이 나왔어요. 정보 관리에는 SCTP 문제가 한번 나왔는데요. 둘이 결정적 차이점이 있죠. TCP는 3A를 열고 4A로 닫는다면은 SCTP는 4A로 열고 3A로 닫죠. 그래서 뭐 하프오픈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SCTP의 약간 특징이었죠. 그래서 요 4A 같은 경우는 방향, 핀, 핀, 에크 요거를 잘 방향과 그 다음에 어떤 순서로 가는지를 잘 기억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A나 4A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문제니까 당연히 대출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정부 사업관리 위탁 PMO 제도죠. PMO 같은 경우는 주로 감리랑 많이 붙어서 나오지만 컴시중에는 PMO가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PMO는 전자정부 사업의 위협을 방지, 품질 향상 위해서 전정부 사업의 관리 감독 업무를 위탁하는 건데 대부분 다 이제 PMO 사업을 별도로 발주하면은 이제 RFP를 같이 써준다거나 아니면 사업 관리를 같이 해준다거나 발주자의 역량을 보조해주는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감리는 제3자 관점에서 진행을 한다면은 PMO는 철저하게 발주자 관점에서 도와주는 거고 사업 관리를 하면서 품질을 다 챙겨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자 입장에서, 발주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이제 감리에 비해서는 더 선호할 수밖에 사실 없죠. 그래서 가볍게 웨더 스테이션, 코치, 컨트롤 타워의 유형, 얼마큼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얼마큼까지 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역할과 조직이 나뉩니다.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면은 좋겠죠. 이것도 챙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디지털 전환이 많이 되었어요. 뭐 비대면 수업 아니면은 비대면 회의 이런 것들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런 디바이스들 컴퓨터, 휴대폰, 태블릿 이런 디바이스들도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중심 사회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중요한 척도가 되는 거죠. 리터러시란 뭐냐? 디지털 플랫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찾고 평가하는 개인의 능력. 그래서 이런 디지털 리터러 사업을 보면은 이제 소외계층들이 있어요.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어려운 분들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외계층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 사업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문해력 확보, 디지털 시민의 필수 보편 능력 이런 부각 배경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디지털 격차와 이런 거 어떻게 줄일 건지 디지털 포용법, 윤리, 시민의식 이런 것과 3단락 연결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정도 더 출제할 수 있겠죠. 이것도 정보관리 교차로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리장성 모델, 모델 같은 경우는 접근 통lik죠. 우리가 많이 공부하는 비바, BLP, 클라리슨,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간글로 쓰던 만리장성 모델이 여기 같이 나왔습니다. 만리장성 모델이란 건 뭐냐면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부가 이혼을 하는데 이 두 변호사 A와 B 변호사를 각각 선임해서 이혼 준비 중인데 얘네가 하필이면은 같은 로펌에 근무를 하는 거죠. 둘이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약간 이런 상충관계에 있는 것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큰 벽을 세워 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접근 통제 모델을 보시면은 BLP는 기밀성, 비반은 무결성을 강조한다면은 만리장성과 클라그리스는 무결성 쪽에 좀 더 포커싱을 둡니다. 그래서 충돌을 야기하는 어떤 정보 흐름도 차단하는 거죠. 이렇게 만리장성처럼 벽을 쌓고 차단을 해서 이런 것들은 충돌 회피, 무결성을 지키는 모델이 만리장성 모델입니다. 그래서 ACL과 아니면 맥덱 알백, 그다음에 BLP, 비바 이거 공부할 때 같이 챙기는 토픽 중에 하나죠. 정보 관리는 만리장성만 따로 나온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요 모델, 요 네 가지 모델을 각각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인 튜닝입니다. 파인 튜닝은 뭐냐? 결국에는 미세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새로운 목적에 추가 데이터를 투입해서 파라미터를 정교하게 업데이트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계층 학습시킬 거냐, 일부 계층 학습시킬 거냐, 아니면은 클래스파이어 계층 학습시킬 거냐, 여기 다 다르겠죠. 일부 계층 학습 모델 같은 거 보시면은 데이터셋이 작고 모델의 파라미터가 많으면은 작은 영역을 학습한다. 셋이 크고 파라미터 작다면은 큰 영역을 학습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데이터셋이 작고 모델 파라미터가 많으면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거고 셋이 큰데 파라미터가 적어요. 그러면은 러프하게 학습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오버피팅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들, 파인튜닝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정보 관리에 교차로 나올 수 있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정보 관리는 이번에 그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쪽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파인튜닝 얘기, 그다음 파인튜닝의 기법, 유형 이런 것들도 같이 준비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꼭 챙겨주세요. 영지식 증명. 좀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증명자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검증자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으며 검증자는 증명자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검증을 수행하는 암호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상대방한테 공개하지 않아요.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이걸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 미로찾기 같은 그림들을 사례를 많이 씁니다. 밥은 A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앨리스가 살짝 이동을 합니다. 밥도 이동을 살짝 시켜요. 근데 밥이 앨리스에게 둘 중에 하나 오라 그래요. 근데 앨리스가 키를 알고 있다면은 둘 중에 하나 어디든지 나가는 것이 가능한데 키가 없을 경우에는 요청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왜냐면 C 아니면 D니까요. 확률이 50%밖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정보를 숨기면서도 안전하게 상대방의 지식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영지식 증명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한번 나왔다가 한동안 안 나왔는데 그 발굴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가볍게 개념 정도, 그다음에 요 미로 같은 그림 두 개 정도만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슈퍼앱이죠. 2023년도 같은 거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이 24년도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23년도 문제가 나왔고요. 대표적 이런 앱들이죠. 카카오나 네이버는 토스. 하나의 앱, 카카오는 메신저였고 네이버는 포털이었고 토스는 금융 서비스인데 지금은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내부 서비스들, 그다음에 여기는 API를 가지고 추가 서비스나 아니 내부의 생태계나 결제나 이런 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잖아요. 이런 것들을 슈퍼앱이라 그럽니다. 단일 목적이 아닌 여러 가지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본 서비스 외에 여러 개의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슈퍼앱인데 딱 1교시 평가이죠. 근데 교차로 나오긴 좀 애매하진 않을까 싶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24년도 같은 어가 나왔는데 굳이 24년도를 끌고 온다? 라는 건 좀 애매하긴 하지만 다들 아시죠? 낼러가 맘만 먹으면 10년 전, 20년 전 문제도 낼 수 있는 게 지금의 이제 그 출제 선정하신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것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교시입니다. 2교시에서는 2번, 3번, 6번 이렇게 볼 거예요. 물론 5번 이런 것들도 보긴 봐야 됩니다. 이런 것도 보긴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안 다루는 이유는 대부분 다 암기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다루질 않고요. 실제로는 5번까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AIoT 주기동에 엄청 나왔었죠. 주기동에 한 석 달 동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IoT에다 인공지능을 붙인 거란 말이죠. 정보기술 기반으로 연결성과 지능성을 확장하고 융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사물, 지능, 융합 기술. 과거의 IoT는 연결성에만 포커싱을 뒀단 말이죠. 네트워크를 집어넣어서 디바이스를 클라우드로 보내고 뭔가 커넥티비티를 통해서 제어하는 이런 것들이 주로 IoT였다면 지금 거기다가 인공지능과 자율화와 자동화까지 붙인 게 AIoT입니다. 문제에서는 보안 취약점을 물어봤어요. 실제로는 이런 IoT 장비들이 네트워크 연결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디바이스와 네트워크 가지고 있는 보안 취약점 그대로 노출이 되고요. 그러니까 초연결, 초융합성에 따라서 노출되는 범위가 많다 보니까 보안에 취약한 노드들, 엣지단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보안 위협은 어떻게 대응을 하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기존에 있는 우리가 네트워크나 보안 공부할 때 했던 관물기를 써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 CPND 측면
뭐 사람, 모빌리티 이런 이제 대상 측면 이렇게 나눠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대응 방안 같은 경우는 다 써도 됩니다. 이런 이제 정보 관리에 나왔던 TPM 같은 것들 당연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암호 알고리즘들, 뭐 암호화 기법들 이런 것들 두루두루 다 쓰셔도 점수가 무난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주기동에 나왔으니까 이것도 정보 관리 교차될 만 하겠죠. 이것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AI와 IoT, 그 다음에 보안 세 개를 엮은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ICMP는 IGMP예요. 참조 모델 계층도 프로토콜에 보시면은 3계층에서 지원하는 프로토콜이죠. ICMP 보시면은 뭐 헤더 형식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보원에는 헤더라기보다는 얘가 뭐 하는지 정도 나오겠죠. ICMP 보시면 IP 패킷 전송 중 에러 발생 시 에러 발생 원인 네트워크 상대 진단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주로 우리가 핑 같은 걸 때리잖아요. 핑 때리면 어떻게 나오나요? 지금 리스판스가 얼마큼 왔고 몇 초 만에 왔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ICMP에서 지원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뭔가 네트워크 상태, 네트워크 상에서 뭔가 변화가 있거나 아니 뭘 알려줘야 돼요. 요럴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요 두 개 프로토콜인데 살짝 교차로 나올 수 있는 영역이겠죠. 그래서 가볍게 이것도 개념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픈엔입니다. 이건 합숙에 나왔죠. 합숙에 비상반에서 합숙에 냈는데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오픈자가 붙은 거 핵심이 뭐냐면은 기존의 랜 환경이 있어요. 이 기존의 랜 환경은 뭐냐? 장비가 있고 장비를 납품하는 벤더사가 있고 이 벤더의 디펜더시가 강한 영역이란 말이죠. 벤더의 디펜더시가 강하다 보니까 이 장비 운용에 제약이 생기고 그다음에 너무 비싸고 확장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픈이 붙으면 뭐냐면은 이런 프로토콜을 표준화시키고 장비의 의존성을 장비와 밴드의 의존성을 내려놓겠다. 이런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오픈플로우처럼 컨셉은 좋지만 벤더사들이 방해해서 못 나가는 프로토콜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CU와 DU와 RU가 나오죠. CU는 컨트롤 쪽, 제어 정보가 내려가는 쪽, 그 다음에 DU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쪽, RU는 라디오, 그 실제 무선 전파가 날아가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RU와 DU와 CU로 구분해갖고 이 장비의 의존성도 줄이고 프로토콜은 표준형, 인터페이스도 표준화 이렇게 만들어서 유연성을 높인다. 이게 오픈랜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징들을 잘 제시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픈랜으로 갔을 때 뭐가 좋아지는지, 기존의 환경에 비해서 뭐가 달라지는지, 어떤 고려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접근하시면 좋은 문제입니다. 네, 3교시 응용 3교시예요. 앰비언트 컴퓨팅, 그다음에 VM, 컨테이너, 솔리드 이렇게 보겠습니다. 앰비언트 컴퓨팅은 뭔가요? 앰비언트, 차에 보면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것도 있잖아요. 무드등 같은 거죠. 주변 환경에 사람을 인식하고 사람이 원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사람이 원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 내가 어두운 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나를 인식해서 그 가로등을 켜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위치에 들어가면은 내가 원하는 서비스,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겠죠. 뭐 온톨로지, 머신러닝, AI, 데이터 마이닝 쪽, 분석 쪽, 요게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당연히 앰비언트 컴퓨팅 하려면은 IoT 디바이스들, 그 다음에 라이프로그, 클라우드나 컨텍스트, 상황에 대한 인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 IoT, AIoT 같은 개념을 좀 깔아두고 거기에 센싱과 상황인지 기술 좀 더 부각하면은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AIoT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묶어하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VM과 컨테이너입니다. 워낙 유명한 문제죠. 정보 관리도 계속 나오고 사실은 이번에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막 기대를 했는데 거기서도 언급되는 주제이긴 하죠. 버추얼 머신은 뭔가요? 하이퍼바이저가 있고 하이퍼바이저 위에 게스트 OS가 있고 게스트 OS 위에 실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하이퍼바이저를 바로 올릴 것이냐 하드웨어 위에 하이퍼바이저가 바로 올라가냐 아니면 호스트 OS를 깔고 그 위에 하이퍼바이저 올릴 거냐에 따라서 타입 1과 타입 2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 컴퓨팅 파워 그 다음에 이런 카드의 성능이 올라갔기 때문에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서는 호스트 OS를 깔고 그 위에 하이퍼바이저 올리는 게 관리를 훨씬 편하게 되는 거겠죠. 컨테이너의 특징은 뭔가요? 운영체제가 있고 그 위에 바로 도커 엔진을 깝니다. 실제로 컨테이너들은 호스트 OS의 커널을 공유해요. 그러다 보니까 VM이 하나 띄울 때 5분 걸린다면은 컨테이너 하나 띄울 때는 5초밖에 안 걸리는 거죠. 내렸다 올리는 게 굉장히 빠르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SA 환경이 유연한 MSA 환경에 유리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솔리드, 워낙 유명한 문제죠. 솔리드 중에서 1교시로 언급되었던 거는 LSP와 DIP가 나왔어요. 몇 번 출제가 되었죠?
단일 책임, OCP, LSP, ISP, DIP인데 이 문제 핵심이 뭔가요? 결국에는 이걸 그려주는 거란 말이죠, 이거. 솔리드를 모르시는 분은 없고, 사실상 솔리드를 또 틀리시는 분들은 이거를 캡처 단성으로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솔리드는 설계 원칙이란 말이죠. 객체적인 특징이 아니라. 그래서 얼만큼 심플하게 이 개념들을 노출시킬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이 시간 안에 이런 것들을 다 적을 수 있는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클래스 다이어그램 같은 것들도 너무 복잡하게 그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해설지에 있는 것들, 작년 12월, 23년도 12월에 이 박규 교수님 냈던 해설지가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원칙을 잘 추상해서 표현하는 거에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솔리드도 정보관리 또 출제할 수 있겠죠. 펌싱이 나왔는데 정보관리 출제가 안 될 리가 없겠죠. 마지막 사교시입니다. 네, 20분 안에 끝내기 위해서 막 달리고 있어요. 1번 보시면 캐시 메모리, 라이트 스루, 라이트 백, 그 다음에 일관성, 이런 좀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데드락이 나왔죠. 이것도 당연히 CAOS 할 때 무조건 한 토픽. 마지막에 모바일 엣지 컴퓨팅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5번 같은 서포트 벡터 머신은 당연히 정보원에 나오는 문제인 거 아시죠? 근데 이미 이거는 132회 때 정보원에 또 나왔어요. 이 SVM 매니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이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TTA가 붙는 문제들 있잖아요. 2번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캐시 메모리 일단 쓰기 정책이 정보 관리 나오죠. 라이트 스루와 라이트 백. 라이트 스루는 뭔가요? 캐시에서 캐시랑 주기억 장치를 한꺼번에 라이트를 시킨 다음에 그렇게 동기화를 시키는 게 라이트 스루 방식. 라이트 백은 뭔가요? 캐시에 먼저 쓰고 수업 아웃 될 때 주기억 장치 쓰는 방식들이죠. 구현은 얘가 라이트 스루에 유리하지만 성능은 라이트 백이 유리하고 데이터의 일관성은 라이트 스루가 유리하지만 그 라이트 백은 데이터 일관성이 문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캐시 일관성 유지할 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보통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버스 감시냐, 공유 캐시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스누피 제어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일단은 정보관리 쪽에서는 쓰기 정책들 하고 캐시 일관성 유지 기법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있다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교차 상태입니다. 교차 상태 유명한 것들 있죠. 상점 비완, 예외 탐복. 요 네 개씩만, 8개만 외우면 되는 문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차 상태는 상호 배제, 점유화되기, 비선정과 환영되기가 모두 만족해야지만 교차 상태가 발생을 하는 거고. 회복 방안. 예방 같은 경우는 4개 중에서 하나만 끊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예방이 되니까 요 조건 4개의 필수 조건을 부정하는 거. 회피는 벤커스 알고리즘, 그다음에 웨이다의 운드웨이, 발견은 차원할당 그래프, 회복은 플러스 종료, 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교차 상태 회복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점 비완 예 탐복 요 8개를 꼭 기억을 해주시는 그런 문제죠. 당연히 나오겠죠? 아니면은 뱅커스가 따로 나온다거나 자원활당이 따로 나온다거나 이렇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네, 마지막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요. 이것도 꽤나 오래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게 또 나올지 미처 예측을 못했지만 뭐 낼라면 내는 거죠. 모바일 엣지 컴퓨팅 5G를 보면은 이제 굉장히 고속으로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 거고 또 엣지 노드 그러니까 말단에서 많은 데이터를 또 처리를 해줘야지만 센터 클라우드가 부담이 적어지는데 이런 구조 때문에 로우 레이턴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 많이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입력 같은 것들은 뭐 레스트 사용하고 API 사용하는데 사실 이거 핵심이 뭐냐면은 중앙에 있는 센터 클라우드 말고 저 말단에 있는 엣지 디바이스에서 컴퓨팅 파워를 확보해서 많은 데이터를 프로세싱을 하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실제 말단에다 적용하는 이런 식의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게 이 모바일 엣지 컴퓨팅 핵심입니다. 그래서 초저지연 서비스와 부하 분산, 품질 향상을 위해서 통신 서비스 이용하는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 서버를 위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모바일 그 기지국들이 있고 거길 자율주행차가 지나가요. 근데 자율주행차의 어떤 인지 판단 제어를 하기 위해서 센터 클라우드 갔다 오면은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모바일 엣지 노드를 통해서 그런 빠른 의사결정, 빠른 액션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모바일 엣지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컨셉, 플랫폼 아키텍처까지만 기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길면 또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걸 다 리뷰하기는 어렵지만 개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요 문제가 정보 관리 교차될 수 있구나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컴싱 131 컴싱 기출풀이 짧은 리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저희는 아시죠? 마지막에 그 굉장히 한 달 동안 준비해서 기출 해설지와 기출풀이를 따로 준비하는 거. 그래서 그때 더 자세한 내용들 그다음에 최근 합격하신 기술자님들께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